네, 해석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오링 예제 같은 경우는 아래판 같은 경우는 이제 리지드한 스틸 재질로 할 거고요. 바닥 전체를 고정할 겁니다. 그리고 상단 커버도 스틸 재질로 하고 이제 오버랩만큼 완전히 조립된 상태는 이 부분에 갭이 없이 닫혀 있는 거지만 조립되기 전에 어셈블리에 대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초기 상태를 오버랩만큼 이동시킨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적용해서 조립 상태까지 이동시키는 이 조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상단 커버 조립 시에 오링의 압축을 보게 되고요. 총 3개 파트고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이 실링의 재료는 엔시스 엔지니어링 데이터 안에 있는 네오프렌 고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접촉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비선형 접촉인 프릭셔널을 사용할 거고 이 접촉을 사용했을 때 컨택 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메싱 할 때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멀티존이나 사이징 조건을 줄 거고요. 그리고 오너리 세팅에서는 비선형 해석의 수렴을 위해 오토 타임 스태핑과 그리고 초탄성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라지 디플렉션도 키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 자체는 비선형 해석이에요. 재료의 비선형도 있고 접촉 비선형도 있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수렴을 시켜야 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태틱 스트럭처를 실행해서 더블 클릭해서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료를 설정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스트럭처럴 스틸이 있지만 저희는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 중에서 이제 먼저 제너럴 머티리얼 들어가서 저희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스트럭처럴 스틸 위에 스테인리스 스틸 있고요. 요걸 플러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책 표시가 되고 앞쪽에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하이퍼엘라스틱 재료를 쓸 거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따로 데이터 소스가 있고요. 들어가신 다음에 저는 이쪽에 맨 아래 네오프렌 러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오프렌 러버를 재료를 보시면 이렇게 스트레스 스트레인 선도가 우측에 있는데 이렇게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 재료가 이 곡선을 따라서 거동한다라는 걸로 해석할 예정입니다. 이름은 초탄성이지만 재료 자체가 비선형 해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비선형 옵션을 켜주셔야 합니다. 네, 세팅이 다 되었고 다시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클릭하시면 앞에서 추가한 스테인리스 스틸과 네오프렌이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로 가셔서 더블 클릭해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클레임이 실행되었고요. 저는 미리 만들어둔 형상을 가져와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고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을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3개의 컴포넌트가 있고 3개의 솔리드가 있죠. 첫 번째 이 커버를 숨겨 보면 이렇게 안쪽에 실링이 있고요. 단면을 보기 위해서 디자인에서 이렇게 이쪽 모드 보시면 섹션 모드가 있고 보고 싶은 단면을 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섹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메저를 클릭해서 실링을 눌러보면 지금 다이어미터가 5mm가 되고요. 그리고 그루브의 높이는 지금 4mm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컴프레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4mm가 되는 높이로 오버랩 양은 1mm가 되겠죠. 5mm에서 1mm만큼 20%만큼 컴프레션 되는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오버랩된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는 조립되기 위해서는 커버가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커버를 이제 1mm만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스페이스 클레임 안에서 하셔도 되고요. 미케니컬에서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미케니컬에서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무브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따로 뭐 수정할 건 없고 그대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시고요. 다음은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미케니컬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과 같이 미케니컬이 실행되었고요. 먼저 단위계를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계는 아래쪽 눌러보시면 밀리미터 킬로그램 단위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축 트리를 순서대로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스페이스 클램에서 갖고 온 지오메트리가 들어왔고 지오메트리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지오메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지금 다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데 이거를 펼쳐서 저희가 익스플로드 시켜서 보고 싶으면 디스플레이 가신 다음에 익스플로드가 있고요. 이 수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안에 있는 부품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를 여기서 설정해 줄 거고요. 먼저 아래 커버는 앞에서 추가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선택해 주고 비선형 효과랑 서멀 스트레인 효과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링은 앞에서 입력한 네오프렌 선택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초탄성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넌리니어 이펙은 켜주시고요. 서멀 스트레인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버도 똑같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둘 다 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보시면 이 머티리얼 아래 저희가 추가한 재료들이 들어와 있고 그 물성치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계는 다시 이거는 원 상태로 해놓고 네, 여기에 지금 원점 좌표계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 위쪽 커버가 오버랩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추가 세팅하기 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가신 다음에 상단을 보시면 파트 트랜스폼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지오메트리 임포트 밑에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이동하고 싶은 부품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요 톱 바디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좌표계를 기준으로 트랜슬레이트나 아니면 로테이트 할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좌표계를 알 수 있다면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Y축 방향으로 아까 오버랩이 1mm이기 때문에 1mm만 이렇게 해줄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트랜스폼 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트랜스폼 후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의도한 대로 잘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트랜스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동이 완료되었고 체크가 되었죠. 다시 지오메트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잘 이동이 되었고 여기서도 단면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위쪽에 섹션 플레인을 클릭해 주시면 이 섹션을 할 수 있는 요 커서가 나타나게 되고요. 저희는 가운데 부분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섹션 플랜이 생겼고 수정은 요 두 번째 에딧 섹션 플랜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눌러서 방향을 바꾸실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바꿔서 다시 보겠습니다. 하고 단면을 아까처럼 본다면 저희가 스페이스 클레임에서는 이 오버랩이 되어 있는 형상이었는데 이 실제 해석은 조립되기 전 딱 컨택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으로 이동해서 해석을 할 거고요. 파트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지금 1mm만큼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컨택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택을 보시면 첫 번째 컨택은 실링하고 아래쪽 커버가 이렇게 다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압축이 되면서 꼭 밑에 면이 아니라 그 옆면도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그 옆면들을 이렇게 추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면이 만약에 팽창을 한다면 눌려서 팽창이 된다면 닿을 수 있도록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컨택을 할 때 컨택 사이드가 있고 타겟 사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컨택에 관련돼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컨택 사이드에 좀 메쉬 사이즈가 작고 변형이 큰 걸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오링을 컨택 사이드로 넣는 게 맞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이렇게 플립 하시면 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으로는 디폴트로 본디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비선형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프릭셔널로 하고요. 그리고 실링하고 그 스틸 간의 마찰 계수는 0.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은 건들지 않고 디폴트로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위쪽 판하고 아래쪽 판이 닿는 건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조립되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이것도 프릭셔널로 하고 마찰 계수는 0.2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컨택 사이드나 타겟 사이드가 큰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아래쪽하고는 오링하고 컨택이 설정이 되었는데 이제 위쪽 커버랑 세팅이 자동으로 안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링은 그대로 선택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하고 타겟은 이제 위쪽 부품을 선택을 해서 네, 이렇게 실링이 닿게 되는 이쪽 면을 선택해서 어플라이 하시면 실링을 누르게 되는 위쪽 면하고 컨택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팅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네, 컨택 세팅은 이렇게 해서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메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메쉬는 일단은 사이즈 조절을 해줄 거고요. 클릭해서 일단 실링 먼저 일단은 사이징을 이 바디로 선택하신 다음에 0.8로 할게요. 0.8로 하고 그리고 실링은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멀티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매틱에서 멀티존을 선택해 주시면은 육면체 요소로 메쉬가 될 거고요. 이제 그리고 저희가 컨택되는 면은 메쉬를 좀 작게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실링은 0.8로 했지만 앞에서 선택한 이런 컨택 면들이 있죠. 그래서 위쪽 면, 이 아래 이 닿는 면들 다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하신 상태에서 그냥 클릭해서 쭉 끌어주시면 다중 선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선택이 되고 여기서 2mm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링은 0.8mm로 바디 사이징을 했고 육면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멀티존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페이스 사이징을 이용해서 컨택이 되는 면만 로컬로 사이즈를 조절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결과물을 보면 약 11만 개 정도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용 버전은 이 메쉬랑 노드 사이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 안으로 메쉬를 하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섹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요소 사이즈가 크죠. 굉장히 큰데 이거를 섹션을 해보면 저희가 선택한 부위들은 이렇게 그 변형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소를 작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대신에 실링과 컨택되는 면들은 한 2mm 정도로 이렇게 메쉬를 좀 더 작게 생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을 넣어주기 위해서 인서트 가신 다음에 바닥면을 픽스 서포트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콥은 아랫면을 해주시고 어플라이.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해서 움직인다고 했죠. 인서트 가셔서 이 픽스 서포트 밑에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하면 강제 변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면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Y축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거고요. 선택을 해주시고 X도 0, Z도 0, 마이너스 방향으로만 마이너스 1mm 해서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선택이 됐죠. 그래서 좌표계가 이쪽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X, Y, Z 컴포넌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테이블 보셔도 0에서 1초 동안 해석하는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일단 경계 조건하고 하중 조건은 이렇게 입력이 완료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해석이 이제 비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이제 언엘 세팅에서 변경을 해주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다른 예제들, 특히 탄성 그냥 간단한 선형 해석 같은 경우는 스텝을 하나만 해도 풀리는데 비선형이 있는 뭐 재료 비선형이든 컨택 비선형이 있는 경우는 타임 스텝을 좀 작게 나눠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토 타임 스태핑을 ON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서브 스텝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저는 초기 25, 미니멈 25, 맥시멈은 1000 정도로. 그래서 요거의 뜻은 뭐냐면 원래 스텝을 하나로 푼다고 하면 1mm만큼 한 번에 움직이는 건데 지금 저는 1mm를 스텝을 25개로 나눠서 초기에는 이제 25, 그러니까 0.04mm만큼만 움직이면서 푸는 거고요. 수렴이 잘 돼도 최소 이 정도는 유지하면서 풀어라라고 세팅을 한 거고, 근데 수렴이 잘 안 되면 요거를 더 잘게 나눠서 수렴이 되게끔 해서 최대로 나눌 수 있는 스텝은 1000개로 나눌 수 있게끔 이제 오토 타임 스태핑이라서 25에서 1000 사이로 스텝이 나눠서 자동적으로 수렴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또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상단에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비선형 해석은 수렴성을 높이기 위해 스텝을 잘게 나누고 그 스텝 크기를 여기서 설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라지 디플렉션을 켜주셔야 됩니다. 이걸 켜주셔야 앞에서 선택한 그 초탄성 재료 모델 쓰기 위해서는 대변형 조건인 이 라지 디플렉션을 켜주셔야 됩니다. 총 두 개의 비선형이 있죠. 재료에 대한 비선형은 이 대변형 조건을 켜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컨택에 대한 비선형은 앞에서 비선형 컨택을 선택해 주시면 이제 사용하는 거고, 이 둘 다 이 두 가지 비선형을 잘 풀기 위해서 저희는
이 오토 타임 스태핑을 킬 거고 지금 예제에서는 미니멈 25, 맥시멈 100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결과를 보고 싶은 거를 미리 추가해 볼게요. 인설트 가셔서 일단 디포메이션을 봐야겠죠. 디포메이션을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실링의 스트레인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큼 압축되는지 보고 싶기 때문에 추가해 주시고 실링만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실링만 선택을 하면 실링의 스트레인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뒤에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 세팅은 다 되었고 아랫면 고정하고 위쪽 면에서 1mm만큼 누르는 조건으로 그리고 비선형 컨택과 비선형 재료를 사용한 해석입니다. 솔브를 클릭해 주세요. 네, 해석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시간은 대략 40분 정도 걸렸고요. 솔루션 인포메이션 가셔서 솔루션 아웃풋을 false convergens로 바꿔보시면 어떻게 수렴이 해왔는지 커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커브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상단에 링크해둔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위쪽 커버가 1mm만큼 이동한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하면 아래쪽 그래프를 누르시고 좀 키워볼게요. 네, 누르시고 이제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에 있는 실링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섹션을 이용해야 되고요. 일단 끄고 아래 아까 생성했던 섹션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단면이 보이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재생을 해주면 이렇게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지금 커버가 1mm만큼 이동하면서 실링이 이렇게 압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를 이제 스트레인을 볼게요. 스트레인을 보시면 이 오링만 선택했기 때문에 오링에 대한 스트레인이 이렇게 섹션을 끄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섹션 플레인을 키면 이렇게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5mm에서 이제 4mm 높이만큼 20% 압축이지만 그건 단순 계산이고 실제 부위별로 압축되는 양이 다 다릅니다. 이 가운데는 맥시멈 28%고 빨간색은 25% 이상 압축된 부위고 당연히 이 사이드는 압축이 좀 덜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플레이 해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압축이 되는지 어디에 스트레인이 몰리는지 압축되는 집중되는 위치나 그 크기를 스트레인 결과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만약 설계를 하신다면 업체에서 추천하는 그 재료 어떤 한계 값이 있어요. 스트레인이 뭐 한 20%가 적정하다, 뭐 30%가 적절하다. 왜냐하면 압축되고 나서도 너무 압축이 크면 또 문제가 되고 압축이 또 너무 작으면 저희가 그 컨택 프레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이 높이와 그 높이를 말하면 두 가지 높이죠. 실링, 이 오링의 높이가 있고 그루브의 높이가 있는데 이걸 설계할 때 이 적절한 이 스트레인 값을 갖도록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타겟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컨택 면의 프레셔잖아요. 이 프레셔에 따라서 이 유체에 대한 압력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레셔는 솔루션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서 컨택 툴을 추가합니다. 컨택 툴을 추가하면 저희가 앞에 선택했던 컨택이 들어와 있고 어플라이 하고 결과의 스테이터스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데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인설트 가서 프레셔를 선택해 주시면 프레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해서 다시 이밸류에이트. 네, 첫 번째로 스테이터스를 보면 저희 해석한 결과에서 이렇게 컬러로 뭐 붙어 있는 건 스티킹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거는 주황색, 떨어져 있는 건 노란색에서 컬러 코드로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실링 전체면이 빨갛게 스티킹 되어 있어서 잘 컨택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 다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거는 현재 컨택이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플레이가 가능해요. 애니메이션 해보시면 압축이 되어 가면서 어떤 영역들이 컨택이 되어 가는지 비주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결과는 프레셔를 보시면 프레셔가 전체가 선택되어 있어서
잘 볼 수가 없는데 이 컨택 툴로 가신 다음에 실링이 이 첫 번째랑 세 번째 거만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거를 끄고 다시 어플라이해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터스를 보면 다시 실링만 이렇게 들어왔죠. 보실 수가 있고, 다음에 프레셔를 보면 이렇게 상단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당연히 이게 대칭 형상이기 때문에 뭐 거의 유사하게 압력이 들어와 있고, 컨택 프레셔를 보면 0.025 이상 되는 값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래쪽도 보시면 대칭 현상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으로 보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컨택되는 프레셔가 얼마나 컨택이 내가 원하는 타겟하는 값보다 높게 나오는지, 이제 그거는 아까 봤던 IP 코드에 따라서 얼만큼 압력을 버텨야 되는지 계산값이 나오겠죠. 만약에 1m라고 하면 이게 0.01메가파스칼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하는지, 지금은 이제 그보다 2배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조건이면 만족을 할 겁니다.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유체에 의한 압력이 따로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딱 조립되어 있는 상태, 스태틱 상태에서 이 컨택 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컨택 프레셔만 간단하게 본 겁니다. 더 그 다음 단계 해석을 한다면 유체 압력을 또 입력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대칭 형상이라면 지금 3D 해석을 했지만 2D 해석으로 간략화해서 2D 해석을 풀면 더 빠르고 더 작은 메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본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링 해석을 할 때 이 압축되는 조건을 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 이제 어느 부위가 컨택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컨택되는 부위에서 압력이 컨택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타겟하는 유체 압력보다 큰지 뭐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압축 상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인이 이제 재료가 거동하는 데 문제 없는 수준인지 적절한 수준인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은 실링에 대해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고요. 내용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